오늘은 사주팔자의 화일간분들, 병화일간, 정화일간, 그리고 사주팔자의 화가 많은 사주 중에서 목화토금수 일간분들 순서대로 60년 만에 가장 강한 화의 기운 2026년 병오년 1년 운세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어떤 분들께 해당되는지 한번 말씀드리자면, 첫 번째로 사주팔자 만세로 사이트에 생년월일시 입력하시면 8가지 한자가 나오는데요. 여기에서 왼쪽에서 두 번째 위에 칸, 이 칸이 일간이라고 하는데, 이 칸에 병이라는 글자 또는 정이라는 글자가 있는 분들은 타임라인에 해당하신 내용 들어주시면 되고요. 사주팔자에 빨간색이 3개 이상 또는 4개 이상이신 분들, 특히 3개 이상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월지라는 칸, 이 칸에 빨간색을 포함하는 경우를 뜻하는데, 이분들 역시 목일간인지 화일간인지 토일간인지 금일간인지 수일간인지 색깔에 따라서 보신 다음에 타임라인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병화일간부터 먼저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기본적으로 병화일간 분들은 10년 운세 말씀드리기 전에 아시면 좋은 것이, 25년 하반기부터 여러분들에게 특정한 변화라던가 눈에 띄는 변화, 생각의 바뀜 같은 게 있다면 이미 사주팔자의 화의 기운이 작동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영향을 끼친다라 볼 수 있어요. 한번 보시면 25년 하반기는 일사년이라고 해서 살아는 글자를 보면 빨간색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26년은 병오라는 글자, 27년은 정미라고 해서 지금 사, 병, 오, 정, 이 4가지 글자가 한 글자씩 순서대로 흘러간다 볼 수 있는데, 사주팔자에서 화가 강한 시기를 여러분들이 지난다라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실 사화라는 글자가 본격적으로 작동하는 25년 하반기부터 여러분들은 어떠한 변화를 느끼시거나 본격적으로 뭔가를 진행한다라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병화일간 분들은 26년을 기점으로 한 10년 정도는 여러분들이 새로운 인생을 만들어가는 시기라 볼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 막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 흐름이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만 병화라는 글자가 워낙 속도감이 있고 확장을 엄청 잘하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사주팔자에 맞는 것을 이미 하고 계시다면 사실 빠르게 성과가 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도 해요. 이런 것들 한번 유념해 주시면서 내용을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가지 키워드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 병화일간 분들의 운세 키워드는 걸어다니는 전광판입니다. 제가 최근에 트위터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병화일간 분들 같은 경우에는 26년이 여러분들의 입에 확성기를 달고 다니는 한 해라 볼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들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눈, 그리고 여러분들의 말을 듣는 귀가 많다라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나를 알리기에 굉장히 좋은 시기, 적합한 시기다라 볼 수 있고, 무언가 나를 알린다라는 것은 내가 이런 사람이다 라는 것 외에도 여러분들이 만든 컨텐츠, 창작한 것들, 서비스, 작품, 프로덕트, 상품 같은 것들, 또는 여러분들의 사업 자체를 널리 바이럴시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직장인이 아닌 프리랜서, 사업하시는 분들 또는 예체능 종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크게 성과를 가져갈 수 있는 시기라 볼 수도 있습니다. 이게 좀 과해지다 보면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도 눈이 띄기 때문에 사소하게는 여러분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 이성들이 플러팅을 하거나 번호를 따거나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요. 또는 여러분들이 조금 눈이 열리는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남들은 과연 어떻게 하고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좀 들기 때문에 남들과 비교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나는 이런 걸 하려고 하는데 지금 나와 비슷한 단계를 가고 있는 사람은 뭘 하고 있는가, 내 나이가 이제 30대 초반이라서 결혼을 좀 해야 하나 하면서 주변을 둘러봤더니 친구들 다 결혼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도 뭔가 좀 급해져서 결혼을 해야겠다처럼 내가 내 주변 사람들, 나와 비슷한 레벨의 사람들 또는 경쟁자들 간에 비교하는 생각들이 좀 강해진다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병화일간 분들은 의욕을 가지고 뭔가 내 것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 거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결과가 어쩌면 내가 하고자 하는 것을 강하게 어필하거나 피하라고 남들이 나를 그렇게 알아봐주는 시기라 볼 수도 있는 거겠죠. 예를 들어 내가 좀 외모가 괜찮은 일반인이라 했을 때 방송 출연 제안 같은 것들이 오면 저는 해볼 것 같아요. 언제? 방송이 26년 안에 편성이 된다라는 가정이 있다면요. 이런 식으로 의도적으로 남들에게 나가는 것도 괜찮은 접근이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시대는 꼭 방송이 아니더라도 내가 나를 유명하게 만들 수 있는 시대죠. SNS, 유튜브 롱폼, 쇼츠, 인스타 릴스, 인스타 게시글, 스레드, 트위터 등등 뭐든지 할 수 있으니까 이 기회를 놓치면 너무 아쉬울 것 같아요. 두 번째 키워드는 마이웨이, 더 이상 남 밑에선 못 살아 할 수 있는 시기입니다. 병화일간 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내 일 또는 내가 뭔가를 해야 하지 하는 마음이 커지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게 사업적으로 발현될 수도 있고, 또는 사소한 인간관계로는 가족에서 독립한 흐름도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을 가신 새내기 분들 중에서 지방에서 서울로 상경하시는 분들이나 또 반대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환경적으로 그렇게 발현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내가 부모님 밑에서 딱 이렇게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올해 하반기부터 빨리 독립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 수도 있고요. 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요즘 같은 경우에는 이직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운이 이 비견겁제 운이라고 하는데, 이 병화일간 분들에게 이번 26년 상하반기는 비견겁제 운이 강하게 들어오는 시기예요.
5예요. 심지어 하반기 5화라는 글자는 남들에게 매력적으로 어필할 수 있고 자기 스스로를 셀링할 수 있는 글자이기 때문에 이때 내가 눈을 조금 높여서 나를 조금 더 대우해주는 곳으로 가야지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고요. 사업하시는 분들 역시 마찬가지로 그릇이 커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 사업에 플러스 알파해서 연계해서 뭔가를 할 수도 있다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들이 꼭 아시면 좋은 게 내가 좀 나를 과신하진 않는가를 좀 생각하시면 좋아요. 사실 병화일관 분들은 성격 자체가 워낙 시원시원하고 약간은 즉흥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판단이나 생각이 들면은 바로 해야 직성이 풀리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결정이 사실은 쉽게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근데 약간 26년 병우년이 워낙 강한 화식이기 때문에 병화일관 분들에게는 올 한 해가 약간은 도파민처럼 작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는 안 할 것도 뭔가 자극적이라면 하게 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좀 중대사, 취업이라든지 뭐 이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실 때에는 알아보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직감대로 지른다. 이거는 조금 저는 비추입니다. 그리고 마이웨이가 조금 강해지면 아무래도 내가 남들의 말을 안 듣는다라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특히 병화일관 분들 같은 경우에는 더더욱이 26년을 의미하는 강한 화의 효과 다 드러난다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친구들이랑 장난스럽게 얘기하는데 26년은 너가 숨기고 있는 발톱 무좀까지도 드러날 수 있는 시기라고 제가 얘기를 해요. 그만큼 뭔가 감추고 있거나 내 뒤에 있는 모습 같은 것들이 내 의도와 무관하게 알려질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는 특히 여러분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 행동은 절대 하시면 안 되고 문제될 수 있는 행동이 있으면 빨리 이거를 잘 케어하는 것이 중요하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평판을 깎아 먹으면 안 된다라는 걸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나를 과신하고 너무 나르시스트인 느낌으로 가다 보면은 분명히 뭔가 브레이크가 걸리는 시기가 올 겁니다. 상반기 하반기에서 특히나 상반기에 조금 더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반기에 전략적으로 나를 움직여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키워드 운세 문장은 무한 확장입니다. 제가 이 키워드를 굉장히 오랜 시간 고민하면서 가지고 왔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병화일관 분들은 26년도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1번과 2번을 잘 고려해서 처신만 잘한다면 굉장히 요긴하게 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꼭 내가 나를 드러내지 않더라도 입에 확성기가 있다는 것은 내가 키우고자 하는 인스타 계정이든 또는 내가 모으고자 하는 사람 커뮤니티든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창업이든 뭐든 여러분들이 유리하게 가져갈 수 있다는 부분이 있어요. 특히 병화일관 분들은 월간에 병화라는 글자가 있거나 연간에 병화라는 글자가 있는 분들 또는 병화일간 하나밖에 없다 할지라도 26년에 병연이 들어오면서 이게 병화병존이 되거든요. 병화병존은 세상에 내가 환하게 드러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들 수 있냐면은 지금 있는 곳이 나에게 좁다. 나는 조금 더 큰 곳에서 놀고 싶다. 이런 생각이 충분히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썼냐 하면 26년은 강제적으로 그릇이 커지는 시기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요. 내가 쉴 새 없이 돌아다니거든요. 바쁘게 지내고 그러다 보면 그 당시에는 진짜 힘든데 이 시기를 지나고 나면은 내가 이때 열심히 갈려가지고 이만큼 이뤘다 하는 그 시기가 온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런 걸 느낄 수 있는 게 28년도예요. 제가 미리 스포해드리면 26년도는 약간 확장, 27년도는 숙성, 28년도부터 본격적으로 엄청난 수익화 이렇게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만 잘해야겠다라는 접근은 아쉬워요. 다시 말해서 내 그릇을 한정시키는, 제한시키는 접근이나 시도는 아쉽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전략적으로 확장할 땐 확장하고 내 사람을 채울 땐 채우고 이렇게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고 마지막 팁을 좀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은 병화일관 분들은 올해 운동하세요. 그리고 관리하세요. 외모라든지 관리 기술이라든지 또는 말할 때 화법 여러분들이 평소에 매력적으로 말하고 있는가 딱 남들이 봤을 때 호감을 가게끔 하는 최소한 외모 기준을 맞춰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즘은 기본적으로 그 사람이 뭘 하든 잘생기면 먹고 들어가는 게 있거든요. 근데 특히 병화일관 분들이 26년 병호년에 그런 쪽으로도 욕심이 생길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화일간에게 병호라는 강한 화일균이 들어온다라는 건 그만큼 불타는 의지가 생긴다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혹시나 생각하지 못하고 있었는데 싶은 부분이 자기 관리라고 한다면 저는 1년 동안 불태워서 한골탈퇴하는 날을 만들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2026년 운세환운법 첫 번째는 화일간은 그릇이 넓어지는 것에 대해서 힘들어하거나 좀 거부하지 말고 1년 후에 봤을 때 많이 나에게 남길 수 있는 경험과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보고 열심히 습득하는 한 해를 보내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고요. 두 번째는 용기를 좀 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25년도에 나와 26년도에 나는 정말 다를 거거든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무대에 여러분들 혼자 서 있는데 조명이 완전 여러분들만 비치고 있어.
근데 관객들이 여러분들 보고 있는 거야. 그때 여러분들이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냐에 따라 가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바뀌실 거란 말이죠. 그다음 세 번째, 여러분들의 이미지를 좀 잘 가져가시는 것이 중요해요. 특히 여러분들의 이미지가 솔직하고 좀 쿨하고 좀 되게 멋있는 느낌,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좀 생이스러운 모습 보여주면은 다른 해보다 마이너스 되는 게 많아요. 의리 있고 솔직하고 정직하고 좀 인간미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훨씬 더 퍼스널 브랜딩에는 도움이 될 거란 생각이 들고요. 거짓말을 최대한 조심하는 것이 좋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네 번째는 도파민을 좀 빼는 게 중요해요. 워낙 병화 자체가 감정이 확 올라온 부분이 있고 호르몬 영향이 조금 크다라 볼 수도 있는데 26년의 병원년 자체가 호르몬 덩어리거든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감정적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봤을 때 쟤는 자기 감정 컨트롤 못하는 좀 유치한 아이네 라는 평을 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어요. 내가 쉽게 열받는 사람이거나 좀 다혈질적인 이미지가 있으면 특히 26년은 많이 낮추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 해를 보내시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27, 28, 29, 30, 31 이때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내가 새롭게 올해부터 하는 뭔가 또는 올해 잘 되는 것들로 바탕으로 해서 돈을 벌거나 사람을 모으거나 자산을 형성하는 시기라 볼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올해는 좀 다른 접근을 해보시는 것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사실 병화일관 분들은 사주팔자에 따라서 워낙 남들의 눈에 쉽게 띌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내가 사주팔자에 맞는 일을 하면 금방 유명해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시 진로라던가 내 사주팔자에 맞는 일, 그리고 10년 동안에 여러분들의 사주팔자에 맞는 계획, 이런 것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고정 댓글에 제가 링크 남겨드릴게요. 여기 보면은 제가 사주팔자 강의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표를 가지고 왔어요. 올해 병화는 이렇게 움직일 수 있다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약간 위아래가 이렇게 있죠. 한번 참고해 주시고, 상반기와 하반기에 조금 전략이 다르다라 볼 수도 있는데요.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지혜롭게 확장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실속을 가져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확장, 실속, 이 두 가지를 한번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병화일관 분들 어떠셨나요? 26년이 병원년인 만큼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부분도 있는데, 사실 조심할 것만 잘 조심해서 하다 보면 여러분들은 오히려 괜찮은 흐름으로 가져갈 수 있어요. 저를 한번 믿으시고 그릇을 어떻게 확장할지, 내 좁은 그릇을 어떻게 스스로 깰지를 한번 고민해 보시면서 저와 함께 20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열심히 성장해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올 한 해도 여러분들께 도움될 콘텐츠 많이 만들어서 올 테니까요. 이 영상으로 처음 보시는 분들은 구독과 알람 설정 해주시면 제가 열심히 사주팔자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병화일관 분들 모두 화이팅입니다. 자, 두 번째는 정화일관 분들의 26년 병원년 신년운세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키워드 가지고 왔는데요. 하나하나 말씀드리기 전에 요걸 한번 알아주시면 좋아요. 26년 정화는 상반기보다는 하반기에 조금 더 방점이 찍혀 있다. 그래서 미리 말씀드리면 정화일관은 26년 양력 7, 8, 9 이 세 달 동안 큰 흐름이 바뀔 거예요. 이 흐름이라는 거는 27년 말까지 흘러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같은 26년이긴 하지만 상반기, 하반기를 좀 끊어서 생각해 주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조금 더 운을 잘 활용할 수도 있고 운에 맞게 나를 움직일 수도 있다라 볼 수 있어요. 정화일관 분들의 26년 첫 번째 키워드는 남들이 쓸 때 나는 준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화일관 분들은 올 한 해에 돈을 좀 버는 방법이나 내가 어떻게 기회를 엿보지 하는 생각 같은 것들이 25년부터 들었을 거예요. 근데 이러한 부분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큰 수익이라든지 월급 외에 만들어낼 수 있는 캐시플로우 또는 돈 벌 수 있는 수단 같은 것들을 본격적으로 윤곽을 만들어가는 시기라 볼 수 있거든요. 정화일관 분들은 돈을 버실 때 내가 몸을 움직여서 뭔가 노동을 투여하는 것보다는 머리로 돈을 버는 게 좋아요. 예를 들어서 지적재산권이나 IP 또는 뭔가 계약 관계에 의해서 내가 아이디어를 빌려줬는데 뭐 10%, 20% 수익 가져간다, 약간 그런 조항들 있죠. 이런 식으로 명의라던가 기술, 전문성 같은 것들로 여러분들이 돈을 벌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돈을 벌 수 있는 시스템을 좀 바짝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직무에 있어가지고 활용해 볼 수 있는 게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한번 좀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프리랜서나 예체능 하시는 분들 또는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계약서를 좀 잘 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가지인데, 첫 번째, 계약서에 내가 약간만 고민해 보면 나한테 유리할 수 있는 조항을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계약서를 쓸 때마다 그런 게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계약서를 쓰실 때 그냥 바로 도장 찍고 이런 거는 비추예요. 이 돈이라는 키워드가 양면성이 있기 때문에 특히 정화일관 분들은 올해 돈을 크게 벌거나 또는 돈이 크게 나가거나 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6년의 특징을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아요. 상반기는 돈 쓰는 거 좀 조심하시고, 하반기
하반기는 나의 가치를 좀 뻥 띄워서 돈을 어떻게 벌 수 있는 게 없을까를 좀 고민해 보시면 좋아요. 제가 요거는 26년 재물은 캘린더 컨텐츠에서 말씀을 드릴 테니까 구독해 주시면 시기나 흐름 같은 것도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또 다른 말로 정리하면 남들은 올 한 해 돈을 펑펑 쓸 수 있는데 26년의 정화일가는 남들이 쓴 돈을 내가 그대로 담아올 수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사치를 하거나 뭔가 엄청 화려하진 않지만 실제로 내 지갑의 주머니가 좀 두꺼워지는 그런 일들과도 관련될 수 있으니까 한번 잘 도모해 보시면 좋고요. 여러분들이 그쪽으로 노력해 보시거나 궁리해 보시면 분명히 길이 보이실 겁니다. 그리고 이것도 알아주시면 좋아요. 27, 28, 29, 30 이 흐름 자체가 투자와도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잃지 않고 오래 투자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책 한 권 정도는 읽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만 해주시면 좋습니다. 여러분들의 올해 시드머니가 크게 불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 지점에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좋은 거는 남들의 아이디어나 노하우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너무 귀를 딱 막고 난 내 것만 할 거야 하는 건 좀 비추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들이 있어요. 내가 잘 모르는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있고 딱 봤을 때 이 사람은 진짜 인사이트가 넘친다, 허술하지 않다 싶은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이랑 자주 만나면서 아이디어 같은 것들을 얻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단 투자 권유라던가 그런 거를 받으실 땐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사업의 모델이라던가 여러분들이 고민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물어볼 수 있는 거, 그런 것도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똑똑한 주변 사람들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 운세 문장은 대체 불가능한 전문성으로 어필하기 또는 진화하기 딱 좋은 시기라 볼 수도 있습니다. 내년을 봤을 때 1년 동안 여러분들은 집단에서 좀 독보적인 사람이 되어 있을 확률이 커요. 이게 약간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들이 대체 불가능한 시스템을 만들거나 회사를 만들거나 또는 여러분들만의 개인 사업자 같은 거, 근데 그 시장이 굉장히 니치하거나 또는 레드오션에 뛰어든다 하더라도 여러분들만의 뭔가 그 한방이 있어서 남들은 그걸 따라할 수 없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가치들을 여러분들이 가져갈 수 있는 게 이번 병원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잘 하기 위해서는 상반기에 여러분들이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를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는데 이게 다른 느낌이 뭐냐면은 나만의 유니크한 강점을 만들기 위해서 상반기에는 남들이 어떻게 하는지 시장 조사라던가 남들이 가지고 있는 강점 이런 게 뭐지를 좀 열심히 파악해보고 하반기쯤에는 요거를 내재화하는 거죠. 근데 제가 굳이 상반기 하반기로 말씀 나누긴 했지만 이미 여러분들의 직무라던가 업무적으로 봤을 때 나는 어떤 게 부족해 하시는 걸 아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상반기 때 열심히 공부하시면서 나를 채워주시면 좋고, 그 구멍을 좀 막았다 싶으면은 하반기에는 여러분들이 살짝 브랜딩을 다르게 하거나 내 포지셔닝을 좀 다르게 하는 방법도 괜찮다 볼 수 있습니다. 하반기라 하면 올해는 양력 7, 8, 9월 이 세 달이라 볼 수도 있어요. 관련해서 올해는 여러분들이 약간 군중 속의 고독이라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집단에서 남들을 보면 약간 그 사람들이 좀 시시해 보이거나 내가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뭔가 주변 사람들과의 대화에 공감도 안 되고 나는 다른 데에 관심이 많은데 주변 사람들은 자꾸 내가 재미없는 이상한 얘기만 해. 그럴 때 여러분들이 조금 처신을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느낌이 들 때는 보통 인연이 좀 다했다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취업이라던가 이직, 속해 있는 집단에서 나를 다르게 쓰는, 스스로 내가 옮기는 그런 일과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러한 현상도 있을 수 있다는 것도 한번 알아주시면 좋고요. 쉽게 말해서 성장하고 있는 증거라 볼 수도 있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 때는 나 스스로 조금 더 진화할 수 있는 단계가 됐구나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마지막 키워드는 주인공은 마지막에 등장한다 인데, 뭐냐면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화일관 분들은 26년이 클라이맥스가 아니라 27년이 클라이막스인 게 있다고 말씀드렸죠. 다시 말해서 26년 상반기부터 하반기, 27년 상반기, 하반기 흘러간 흐름이 약간 요렇게 볼 수 있거든요. 우상향 느낌이라 볼 수 있죠. 근데 이 우상향인데 올라가다가 조금 내려오고 다시 올라가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요런 게 좀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 올라가는 과정이 정화일관 분들은 개인 사업자를 내거나 또는 창업을 하거나 이직을 하거나 오래 다니던 회사를 때려치우고 내 걸 뭔가 하거나 등등의 여러분들만의 고유한 가치가 깃든 뭔가를 하는 거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그 여정이 한 3, 4년 길게 좀 이어질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좋은 흐름으로 가져가시는 분들, 특히 사주팔자에 있는 걸 하시는 분들은 확실히 보이는 게 있을 거예요. 제일 중요한 내용이 뭐냐면요, 여러분들은 26년의 신년 운세긴 하지만 27년도에 뭔가 한 방을 위해서 26년도는 좀 빌드업을 쌓아가는 과정이에요. 내가 진짜 27년, 28년 이 2년 동안 뭔가 크게 한바탕
성장할 수 있도록 20년을 준비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가져가시는 것이 좋고, 그 흐름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해서 26년도에 여러분들이 당장 성과가 안 나오더라도 조급해하지 마시고, 26년도는 여러분들이 데이터와 실력을 쌓는 시간이라 보시면 되고, 올해 갈고 닦은 기술과 공부, 나의 전문성, 이런 것들은 27년도에 정말 여러분들에게 크게 보상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 여러분들이 사주에 맞게 잘 움직이다 보면은 그런 좋은 가능성들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시기니까, 지금 당장 열매를 따먹는 게 아니라 조금 천천히 여유롭게 보시면서 열매가 맛있게 익었을 27, 28년도에 따먹을 수 있도록 타임라인을 잡아가시면 좋겠다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정화일관 분들은 영감이 발달하신 분들이라서 내가 뭔가 좀 승승장구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 운이 좀 올라가고 있나라는 걸 느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올해 그런 느낌이 드신다면 그게 맞는 확률이 커요. 그러니까 중도 포기만 안 하는 것이 좋겠죠. 그런 말 있잖아요. 휴덕은 있어도 탈덕은 없다. 그런 식으로 나 스스로를 좀 덕질해 보세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의 가치라던가 가능성, 이런 것들이 더욱더 크게 보이는 게 26년일 겁니다. 제가 정화일관이라면 26년 어떻게 보낼 것인지 운세활용법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 첫 번째는 연말 연초에는 꼭 건강검진은 무조건 받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 관리 특히나 잘 하시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나설 곳과 나설지 않을 곳을 좀 잘 구분하는 거. 내가 말하면 왠지 점수를 깎일 것 같아 싶을 때는 말을 안 하는 것이 좀 중요하다. 그만큼 처세가 조금 중요한 시기라 볼 수도 있습니다. 특히 상반기에는 남들과 분쟁이라던가 갈등, 이런 요소가 있을 수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조금 열받더라도 갈등 사항을 몰아가지 마시고요. 그 다음 활용법은, 저는 제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좀 주면서 그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것 중에, 야 너는 이런 거 하면 되게 잘 될 것 같다, 너는 이런 게 되게 특장점이다 싶은 것들은 아카이빙 해가지고 그거를 한번 해볼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은 객관화가 좀 필요하다라 볼 수 있는 건데요. 그 객관화라는 게 여러분들이 좀 가지고 있는 이제 잠재력이나 능력 같은 것들, 전문성, 이런 것들이 이제 슬슬 드러나는 시기인데, 그거를 나는 인지를 못하는 확률이 커요. 그래서 주변에 왜 그런 거 잘 보는 사람들 있죠. 좀 보는 뛰어난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 뭐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답을 얻을 수 있는 게 또 정화이기도 하니까 좀 한번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는 사람을 잘 쓸 것 같습니다. 특히 27년 정미라는 글자가 정화일관 분들에게는 팀 세팅을 하거나 또는 동업자라던가 좀 괜찮은 사람들, 도움될 수 있는 사람들을 미리 만들어두면 27년에 여러분들이 하는 일이라던가 사업에 있어서 좀 좋게 가져갈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직장인의 경우라도 26년도에 인간관계를 잘 만들어두면 그 사람이 27년도에 여러분들을 끌어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해도 마찬가지로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을 잘 골라내고 내가 좀 전략적으로 연락을 잘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돈과 관련되어 있는 인간관계는 최대한 깔끔하게 가져가시고 냉정하게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정에 이끌려가지고 그런 거 절대 안 돼요. 정화일관 분들의 상반기, 하반기 전략을 좀 말씀드리면, 전체적으로 상반기에는 조금 방어적으로 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실질적인 행동을 뭔가 바로 움직이는 것보다는 조금 더 시장 조사라던가 고민 같은 것들, 여러분들의 새로운 시스템이라던가 나의 전문성 같은 것들을 어떻게 딥하게 만들지를 좀 머릿속으로 치열하게 고민하면서 조금씩 해보시는 거 추천드리고 싶고, 본격적으로 판을 벌리는 것은 개인적으로 하반기부터 추천드리고 싶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 그리고 여기 제가 이렇게 그래프를 보여드렸어요. 이 그래프 보시면 약간 이런 흐름으로 가져간다인데 참고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정화일관 분들은 27년이 조금 더 클라이맥스인 부분이 있어가지고 사주팔자에 운이 올라갈 때 하면 좋은 거는 사주 공부기도 하거든요. 제가 사주 강의를 운영하고 있는데 요거를 구체화해서 알면 좋잖아요. 고정 댓글 남겨드린 링크에 신년 쿠폰 문의라고 남겨주시면 활용할 수 있는 쿠폰 코드 소진되기 전까지 전달드릴 테니까 사주 공부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25년도 했던 것처럼 제가 정화일관 분들에게 좋은 시기, 안 좋은 시기는 월간 운세로 따로 말씀드릴 테니까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해 주시고 조금만 기다려 주시고요. 천천히 여러분들의 시기가 쭉쭉 다가오고 있고, 저는 이제 그게 목전에 있다고 느끼거든요. 내가 다음 챕터로 나아가고 있음을 한번 아시면서 또 기회가 들어올 때 잘 활용하실 수 있으실 테니까, 또 그럴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컨텐츠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정화일관 분들 26년 화려한 주인공이 되실 거예요. 화이팅입니다. 자, 이제 사주팔자에 화가 많은 분들의 목화토금수 일간별로 한번 26년 신년 운세를 말씀드릴 건데, 첫 번째는 목 일간 분들인데 사주팔자에 화가 많은 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게요. 일단 기본적으로 목 일간 분들은 26년도에 표현력 자체가 굉장히 커진다라 볼 수도 있고, 이게 사실 큰 일복이라는 의미도 있어서 목 일간 분들은 오히려 26년도에 뭔가를 안 하게 되면은 조금 병이 난다라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적절하게 나의 창작 욕구라던가 말하고 싶은 것들이나 행동하고 싶은
같은 것들, 여러분들의 능력과 에너지를 밖으로 내보내는 행위는 잘 해주시는 것이 중요한데 이게 조금 극대화될 수 있어요. 문제는 사주팔자에 화가 많은 시기에 화가 들어오게 될 경우에는 밸런스가 조금 안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과로하는 것 또는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다라는 것, 가족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것, 그런 부분은 조금 조심하시는 것이 좋고요.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건강 관리를 좀 해주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로,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주팔자에 수기운이 같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임신이나 출산, 자녀 계획 같은 것도 연이 닿을 수 있어요. 그래서 신혼이시거나 또는 이세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번 시기를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다 생각이 들고,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마음속에 품어왔던 아이디어, 프로젝트 같은 것들, 나 언젠간 이런 거 해야지의 그 언젠가가 26, 27, 28 이렇게 될 수 있거든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본업 외에도 사이드 프로젝트 느낌처럼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하고 싶었던 것들을 이제 실체화해서 하는 시기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사람을 모으고 아이디어를 모으고 제반 작업을 해두는 시기라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흐름으로 가져가시는 분들은 특히 내년에 사업자를 내거나 또는 관련해서 여러분들만의 시스템을 만드는 시기라고 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잘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핵심 키워드는 먹고 사는 문제와 의식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 단계 진일보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의식주적인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영역에 조금 더 괜찮아지는 실질적인 성과 또는 실질적으로 좋은 흐름으로 풀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내년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기회라던가 일 같은 것들이 왔을 때는 조금 적극적으로 해보시는 것도 좋고, 또는 여러분들이 내가 얼마 이상은 벌어야지 그런 생각이나 계획 같은 것들을 현실화시킬 수 있는 흐름이다 보니까 조금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일한 만큼 보상을 받는 흐름이라 볼 수도 있겠죠. 동시에 조심해야 될 것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눈, 간, 피부, 스트레스성 질환, 면역력 저하 이런 것들 좀 조심하시면 좋습니다. 특히 눈이랑 뼈랑 간 요 세 가지는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여러분들의 집중력이 분산될 수 있어요. 그래서 특히 26년도는 여러분들이 플래너라던가 다이어리 같은 거 쓰시면서 집중해야 될 일의 우선순위를 잘 정리해 두시는 것이 중요하다. 이게 안 되면 여러분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일과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 흔들릴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선 나에게 1순위인 것은 시간 분배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사주팔자에 오화라는 글자라던가 또는 사주팔자에 상관이라는 글자 강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 조금 직장에서 치고 박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상사한테 내가 직언을 한다라던가 약간 이런 식으로 가져갈 수도 있어서 이런 부분에선 여러분들이 적절한 매너와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만성 피로, 번아웃 이 두 가지는 좀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과 내 일상을 잘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고,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는 시간이나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가져가시는 것도 좋거든요. 그래서 너무 일에만 매몰되지 않도록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상반기와 하반기의 흐름이 다르게 풀릴 수 있는데, 이거는 제가 유튜브에서 매달 그리고 상하반기 운세 영상 만들어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은 시기마다 한번 자세히 짚어드릴 테니까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하고 20년도 매달 성장하는 성장의 관점에서 운세 콘텐츠를 한 달에 한번 봐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구독하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화가 많은 목일간 분들 26년 대박 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두 번째는 화일간 분들인데 사주팔자에 화가 많은 분들입니다. 우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너무 나에 대한 확신, 과신 이런 게 좀 클 수 있어요. 그래서 좀 적당히 나를 내려놓는 것이 필요하다라 볼 수도 있고, 이게 병화냐 정화인지 좀 다른데 이 내용은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병화 정화 내용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병화일간은 기본적으로 남을 무시하는 게 좀 있을 수 있으니까 이건 조금 조심하시면 좋고, 정화일간은 기본적으로 남의 영향 너무 많이 받는다, 남의 눈치 너무 많이 본다 싶으면 이것도 주의하시면 좋습니다. 이거 일간별로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여러분들은 독립, 창업, 내가 나만의 개인 사업자 내는 거 또는 나만의 프로젝트를 하기에 적기라 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씩 그런 거 있죠. 나 언젠간 이거 해야지. 그런 것들을 이제 진짜 하기 좋은 시기거든요. 그거 한번 꼭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하실 때 굳이 남들에게 크게 알리실 필요는 없어요. 화기운이 이렇게 강할 때에는 내 주변 지인에게 알리는 게 아니라 오프라인에서는 내가 아예 모르는 사람 상대로 뭔가를 하거나 또는 온라인처럼 구독자 관계 정도의 사회적 거리 이런 레벨에서 뭔가 하면 좋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SNS를 좀 잘 활용해 보시는 것도 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여러분들이 전반적으로 좀 경쟁 상대랑 뭔가 좀 탁거릴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이게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확률이 커요. 다시 말해서 좀 약간 불편한 동거 관계이긴 한데 뭔가 나에게 얻는 것이 많은 느낌? 그래서 이 적당한 텐션의 관계가 있다면은 너무 판을 뒤엎으려고 하지 마시고 거리 유지하면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여유롭게 인간관계를 가져가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좋은 흐름일 수 있는 거는 형제, 동료, 친구들에게 도움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습니다. 이게 병화일간 분은 상반기, 정화일간 분들은 하반기니까 이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조심해야 될 것 말씀드리면 일단 첫 번째로 돈 관리는 좀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투자, 코인 같은 거 변동성 엄청 큰 거 있죠. 좀 오래오래 보고 하는 게 아니라 빨리 먹고 나오는 그런 투자는 조금 리스키할 수 있어요. 평소에 난 그런 거 안 해 하시는 분들도 귀신이 홀린 듯이 뭔가 할 수 있으니까 아예 그런 거는 일절 돌아보지도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내분들과 조금 싸울 수 있고 기본적으로 연인 관계에서는 내가 안줘주려고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때 조금 투닥거릴 수 있거든요. 특히 연인 관계라던가 부부 관계에서 갈등의 조짐이 좀 보인다 싶을 때는 서로 좀 대화를 하는 것이 필요하고 너무 감정적으로 뭔가 올라온다 싶을 때는 그냥 얘기를 하고 잠시 감정을 가라앉히고 얘기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한쪽으로 감정이 쏠리는데 계속 대화를 하고 있으면은 진짜 얘는 끝까지 갈 수 있거든요. 그런 거 조금 조심하시면 좋고 요거는 배우자나 여친 남친이 병화나 정화면은 한번 꼭 얘기해 주세요. 그러지 말자고. 그 다음 세 번째는 돈 문제를 깔끔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빌려준 돈 못 받거나 또는 동업했을 때 이슈 같은 게 생길 수 있어요. 그 외에도 가족 간의 상속 문제, 분쟁 문제 그런 것들 좀 있을 수 있으니까 법적으로 내가 돈 때문에 좀 난처해지거나 곤란해질 수 있는 상황 같은 것들을 아예 만들지 않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나의 아이디어라던가 권리 같은 것을 지키는 것도 필요해요. 그래서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작권이라던가 그런 거 한번 잘 체크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리고 싶어요. 특히 상반기와 하반기의 흐름이 다르게 풀릴 수 있는데 요거는 제가 유튜브에서 매달 그리고 상하반기 운세 영상 만들어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은 시기마다 한번 자세히 짚어드릴 테니까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하고 20년도 매달 성장하는 성장의 관점에서 운세 콘텐츠를 한 달에 한번 봐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구독하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병화 정화일간 분들인데 화가 많은 분들 화주팔자에 화도 많은데 불이 이렇게 들어오면 어떡해 하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가 필요한 순간마다 잘 알려드릴 테니까 저와 함께 20년도 한번 잘 살아보시죠. 화이팅입니다. 자, 세 번째는 무토, 기토, 일간 분들인데 사주팔자에 화가 많은 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대되는 것은 뭐냐? 여러분들이 문서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게 있어요. 쉽게 말해서 매매운이라던가 집을 취득하거나 주식으로 좀 재미를 보거나 여러분들이 내 돈을 굴려서 뭔가 하려고 하는 경험과 실질적으로 좋은 경험치 같은 게 있을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왕이면 이럴 때 단타 쳐야지 이런 건 좀 개인적으로 비추고요. 잃지 않는 안정지향성의 뭔가를 하면은 굉장히 좋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승률 높은 재테크를 하시는 것을 좀 추천드리고 싶고 그런 것들은 이미 다 방법이 나와 있어요. 다만 재미가 없고 시간이 오래 걸려서 좀 그럴 뿐이지. 그래서 일단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자산을 불려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면 가만히 있지 마시고 조금이라도 경험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고 그러한 경험치들이 여러분들에게 27, 28, 29년도에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발현되는 부분이 있을 거다. 좀 길게 보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는 윗사람에 대한 여러분들의 뭔가 좋은 게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회사 내에서 여러분들을 승진시켜주는 또는 뭔가 좋게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그 사람들이 들어가지고 여러분들이 좋은 팀 이동이라던가 좀 좋은 대우를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좋은 이직 제한 같은 것도 받을 수 있고요. 시험, 국가에서 주관하는 그런 거 있죠. 전문직이라던가 그런 자격 같은 것들을 부여받을 수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특히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흐름이 좋다, 나쁘지 않다라 볼 수도 있고요. 좀 심리적으로 마음이 안정되고 편해지는 시기라서 이때는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적당하게 여러분들이 일상을 규칙적으로 잘 보내시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너무 나태해지지 않는 거 그것만 조금 조심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 조금 조심하면 좋은 것들 뭐가 있냐면 마음이 좀 편해지다 보니까 내가 생산성이 좀 떨어질 수 있어요. 그래서 내년은 여러분들이 조금 정신을 단디 차리고 좀 꼼꼼하게 내가 해야 할 것들 한 달에 한 번씩 뭔가 정해가지고 체크리스트에 체크하면서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라 볼 수도 있고 그런 점에서 다이어리라던가 여러분들이 투두리스트 같은 거 좀 정리해두는 습관 해주시면 너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한 번씩 여러분들이 하던 일이 엎어지거나 중단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그럴 때는 너무 상심하지 말고 빠르게 전환해서 뭐라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만 하고 실천하지 않을 수 있어요. 좀 나태한 거 이런 게 좀 걱정될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특히나 상반기에 조금 몰려 있는데 요거는 제가 유튜브에서 매달 그리고 상하반기 운세 영상 만들어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은 시기마다 한번 자세히 짚어드릴 테니까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하고 20년도 매달 성장하는 성장의 관점에서 운세 콘텐츠를 한 달에 한번 봐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구독하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전반적으로 무토기토일간 분들은
계획만 잘 세우고 그것만 하나하나 성실하게 해나가다 보면은 정말 20년도가 마음도 편하게 뭔가 잘 흘러갈 수 있을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숨을 죽이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위해 내가 나에게 새로운 것들을 가르치고 뭔가 새로운 옷을 입는 시기라고 생각해 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올 한 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컨텐츠 많이 가지고 오도록 할 테니까 20년도도 여러분들께 잘 부탁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병원년 화이팅입니다. 자, 네 번째는 경금, 신금, 일간, 금일간 분들인데 사주팔자에 화가 많은 분들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사실 금일간 분들과 수일간 분들은 사주에 그 해당하는 오행이 많을수록 좀 유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어 금일간인데 금이 많거나 또는 금일간인데 수가 많으면 어느 정도 괜찮다 볼 수 있는데, 신금일간인데 화가 강하고 금균이 약하면은 올해는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무조건 나쁘다 이런 게 아니고, 제가 누차 말씀드렸던 것처럼 운은 내게 좋은 운이 뭔지 나쁜 게 뭔지 미리 알고 있으면 내가 피해 가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좀 중요해서 오늘 좀 최대한 좀 꼼꼼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첫 번째로 기대가 되는 거는 커리어적으로 확장되는 경험이 있을 거고요. 새로운 일을 하면서 여러분들의 새로운 잠재력과 능력 같은 것들, 가치 같은 것들을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승진, 합격, 취업 이런 것도 분명히 관련될 수 있고, 또는 이미 좋은 인사 고가를 받아서 나름의 소기의 성과를 누리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이런 흐름이 좋기 때문에 직업적으로는 결합이 강해진다라 볼 수 있어요. 그런 점으로 봤을 때 사실 고용이 불안정하고 이직운이나 취업 이런 데에 대해서 불안을 느끼는 이 시대에 오히려 이런 부분 좀 좋다라 볼 수도 있겠죠. 두 번째로 여성분들은 특히 결혼할 수 있는 흐름이 조금 더 강해지기도 하고요. 남성분들 역시 조금 더 가정적인 부분이 생각이 들다 보니까는 결혼이라던가 실질적인 내 인생의 다음 단계를 좀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결혼을 하신 분들, 기혼자분들 같은 경우에도 우선순위가 가정이 조금 더 높아진다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가족적으로 뭔가 할 수 있는 것들이 좋다라 볼 수도 있고, 가족 관계를 조금 잘 만들어주는 것이 1순위로 한번 가져가시는 게 좋겠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에게 책임감과 권한이 조금 강해지면서 권리도 많아지지만 동시에 권한도 많아지고 그래서 책임도 많아질 수 있어요. 이런 걸 좀 원하고 지향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좀 적극적으로 그런 걸 어필하고 얻어낼 수 있는데, 난이도 있는 사업, 프로젝트 같은 것들을 내가 책임진다면 오히려 거기에서 내 몸값을 높일 수 있는 기회도 있을 겁니다. 근데 난이도가 있으니까 그만큼 좀 빡셀 수 있다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능력치라던가 그릇이 성장하는 그런 경험치를 가져갈 거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고 보는데,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게 좋은 운이 들어오더라도 그 당시에는 내가 엄청 힘들게 느낄 수 있어요. 너무 힘들어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장하고 있다라는 마음으로 나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 외에도 법적 분쟁이 있을 때에는 조금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는 부분이 조금 더 크다라 볼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심하면 좋은 것들, 첫 번째로는 세무조사, 법적 제재 같은 것들, 즉 관청처럼 국가기관과 좀 아쉬움이 있을 수 있고 또는 조직과의 갈등 같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잘 풀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건강이에요. 정신적인 부분, 육체적인 부분 모두 조심하시면 좋은데,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연초 연말에 꼭 건강검진 받으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정신적인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너무 나를 압박하거나 스트레스를 몰게끔 하는 일정 같은 것들은 조금 주의하시면 좋다. 그래서 프리랜서 분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은 과로하지 않도록 좀 잘 하시면 좋은데, 이때 특징이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내가 힘든 걸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데 쌓이는 걸 못 느끼고 있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년에는 조금 민감하게 가져가시는 것이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고, 건강적으로는 호흡기 쪽, 폐, 대장, 그 다음에 피부, 뼈 이렇게 한번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이 5가지만 좀 조심하시면 좋겠다. 평소에 관련한 부분에서의 문제가 있는 분들은 관리하면서 가져가시는 것이 좋겠고요. 몸에서 적신호를 보내올 때는 딱 멈추는 것도 지혜예요. 26년도는 욕심이 1순위가 아니라 관리가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1순위는 관리, 2순위는 그 내에서 조금 성장할 수 있는 그런 흐름으로 가져가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특히 상반기와 하반기의 흐름이 다르게 풀릴 수 있는데, 요거는 제가 유튜브에서 매달 그리고 상하반기 운세 영상 만들어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은 시기마다 한번 자세히 짚어드릴 테니까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하고 20년도 매달 성장하는 성장의 관점에서 운세 컨텐츠를 한 달에 한번 봐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구독하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경금일간, 신금일간 분들이 20년도에는 좀 도전적인 흐름이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흐름을 잘 이겨내면은 27, 28, 29, 30 이 넘어가면서 다시 금의 시간이 오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운세가 너 좋다, 나쁘다가 아니라 좋은 건 이렇게 쓰고 나쁜 건 이렇게 조심해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니까 지혜롭게 잘 해석해서 여러분들의 삶의 20년도가 좋은 성과와 성취로 기억되기를 저도 바라겠습니다. 모두 화이팅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수일간분들, 임수, 개수일간인데 사주팔자에 화가 많은 분들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수와 개수분들은 명확해요. 어떻게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근데 그 다음 단계라는 게 실질적인 성과, 즉 돈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직장인이든 사업가든 프리랜서든 예체능 종사자든 뭐든지 내가 조금 더 나의 가치를 어떻게 높일까에 대해서 혈안이 되어서 좀 고민하시는 분들 계실 거고요. 근데 임수와 개수가 뭐예요? 기술을 잘 활용하기도 하고 또 동시에 직관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분들이라서 좀 더 시스템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길게 바라보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26년도는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돈을 버는 행위 플러스 27, 28, 29, 30 이 흐름까지 벌 수 있는 그 판을 깔기 위한 고민을 엄청 하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고민을 1년 동안 치열하게 하시면서 준비를 하는 것도 좋습니다. 오히려 화가 이렇게 너무 강하게 들어오기 때문에 사주팔자에 화가 많은 수일간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 돈을 벌기 위해서 액션하는 게 설익은 행동이라 하면 오히려 조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조금 길게 보고 돈을 벌 수 있는 그 판, 흐름을 짜는 것이 중요하고요. 그런 점에서 수일간분들은 올해 26년도에 만약에 투자를 한다 할 때 당장 올해 팔고 나가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3, 4년 길게 보유한다는 느낌으로 봤을 때 4차 산업 같은 거, 좀 미래가 전망이 좀 밝은 그런 거 길게 보고 간다면은 여러분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투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수일간이 기본적으로 해외와도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주식이라던가 조금 다른 주식 같은 것도 보시면 좋고, 주식뿐 아니라 부동산처럼 여러분들의 가치를 현금이 아니라 다른 자산의 형태로 운용해 보는 데 있어가지고 연이 닿을 수도 있는 시기라 볼 수도 있습니다. 활동 반경이 넓어지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올해 해외로 갈 수 있는 이슈가 있어요. 그래서 여행뿐만 아니라 주재원이라던가 또는 워홀, 파견 이런 것도 관련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혹시 기회가 있거나 니즈가 있는 분들은 어학연수 느낌으로도 다녀올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또 말씀드리고 싶고요. 사실 이미 가 있는 분도 계실 수도 있어요. 그 외에 고정 외의 부수입에 대해서 좀 고민할 수도 있고,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이 버는 돈이 상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대표적으로는 직장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사 고과를 좋게 받거나 이직으로는 발현될 수 있겠죠. 이제 본격적으로 시대가 화로 넘어가면서 수일간 분들은 내가 돈을 버는 방식에 대한 변화가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직에 조금 더 무게를 두는 부분이 있고, 또 사회 초년생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턴이라던가 알바 같은 것도 연이 될 수 있으니까 한번 해보는 것도 도움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외에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연애운이 정말 이만큼 올라와서 노력을 한다면 또 연애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좀 잘하시는 것이 필요해요. 너무나 화균이 강하다 보니까 될 인연도 수일간 분들이 조금 망설이거나 또는 너무 과해서 안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좀 연애 고수들의 도움이 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주변 지인에 그런 분들이 있으면 조금 물어보시면서 하시면 남성분들 특히 연애하실 수 있다는 것도 말씀드리고 싶고, 기존에 연애하고 계신 분들은 조금 조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히려 조금 불안정해진 부분이 있어서 서로 좀 양보하신 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요거는 그냥 상대방 사주도 봐야 되는 게 일단은 보여서 말씀드리는 거고, 결혼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혼자분들 역시 이런 거 한번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심해야 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유혹에 넘어가서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는 거, 이거 투자하면 너 뭐 한다더라, 이런 거는 굉장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집중해야 하는데 그 집중력이 분산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여러분들이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이런 게 조금 많은 분들이 있을 수 있죠. 차라리 한 놈만 패는 게 나을 수 있어요. 평소에도 정신이 없는 사람들, 그런 분들은 내년일수록 내가 진득하게 뭔가를 파는 것이 중요하고, 25년은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크게 어려움을 못 느낄 수 있어요. 근데 26년도가 유독 일이라던가 여러분들의 일상을 보내는 일이 있어가지고 조금 막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조금 조심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건강 말씀드리고 싶은데, 육체적으로 아픈 것보다는 멘탈적으로 좀 스트레스 이런 게 좀 클 수 있어요. 특히 조급함이 생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시기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 컴다운해서 흘러가듯이 보내시는 올 한 해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조금 느긋하게 수의 깊은 인내와 참을성을 되뇌이면서 보내시는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만 잘해주시면 수일간은 26년도에 큰 성과를 가져가는 시기일 거예요. 욕심만 너무 크게 부리지 않고 현실적으로 주어진 부분에서 조금 더 노력해서 집중해가지고 더 좋은 성과를 만들어내는 그 흐름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1순위는 돈, 2순위는 인간관계, 이렇게 한번 챙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반기와 하반기의 흐름이 다르게 풀릴 수 있는데, 요거는 제가 유튜브에서 매달 그리고 상하반기 운세 영상 만들어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면 좋은 시기마다 한번 자세히 짚어드릴 테니까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구독하고 20년도 매달 성장하는 성장의 관점에서 운세 컨텐츠를 한 달에 한번 봐주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구독하고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자, 오늘 이렇게 병화, 정화일간 분들 그리고 사주팔자에 화가 많은 분들의 2026년 병원년 운세를 말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주변 지인분들에게 내용 공유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고, 이 영상 보시는 모든 분들이 저는 잘 됐으면 좋겠거든요. 이를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26년도가 화를 가리키고 있는 만큼 병화, 정화 그리고 화가 많은 사주팔자의 모든 분들 승승장구하시고 대박 나시길 저도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화이팅!